안녕하세요, 여러분. 방문각 에듀에서 제공하는 2014년 홀릭 전산회계 2급.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회계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회계 원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페이지로는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2절 재무제표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네요. 재무에 해당하는 표다라고 해서 재무제표예요. 자, 여기 가장 중요한 암기사항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23페이지 하단의 박스에 보시면 제가 암기사항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일반기업 회계기준상의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5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5가지를 모두 외우셔야 됩니다. 자, 1번 재무상태표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들어봤죠? 자, 일단은 이 부분을 외우셔야 돼요. 2번 손익 계산서입니다. 3번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의 흐름표, 현금 흐름표. 4번 자본 변동표. 5번 주석입니다. 현재 회계 업무를 조금 해보셨거나 K-랩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론 부분을 배우지 않으셨다면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K-랩 프로그램을 구동을 하게 되면요, 재무제표 결산서 부분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있고요. 똑같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게 있고요. 전산회계 2급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교육용 프로그램 1급으로 전산 회계 1급으로 하시면요, 제조원가 명세서가 따로 뜨고요. 그다음에 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있고요. 합계잔액시산표가 있습니다. 네. 그냥 들어두시는 거야. 이 K-랩 프로그램에요, 구동을 하시면 재무제표란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똑같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5가지다 그러면 추정을 하시기를 이 5가지잖아요? 이건 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인데요. 이 주석은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주석은 여러분들 책을 보시다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재무상태표 T자였죠? 현금은 차변항목이에요. 일단 여기다 켜볼까요? 현금인데 무슨 현금이냐? 위에 별표 1, 뭐 꼬표라고 하나요? 네, 꼬표 1. 이렇게 표시가 상단에 작게 돼 있으면서 하단을 이렇게 보면 꼬표 1 어떤 현금이다, 뭐 현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현금의 종류, 어디서 난 건지,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외부 정보 이용자가 주주나 뭐 이 우리 회사를 알고 싶어하는 정보 이용자가 봤을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보를 기재를 이렇게 해주는 것을, 하단에 기재해주는 것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기도 있거든요, 여러분. 주기. 이게 이론 시험에 단골로 나와요. 주기는 뭐냐면 현금이다 그러면은 그냥 뭐 간단하게 가로로 밑에다 바로 적어줍니다. 예금 만기된 것 찾음, 뭐 이런 식으로. 예금 만기된 걸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란도 작고요. 이거는 주기라는 용어를 쓰고요. 주석입니다. 재무제표는 이 꼬표 주석이 해당된다라는 것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 주석이 있어서 그게 주석과 주기가 같은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주석은 꼬표나 별표 하시고 하단에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 주석. 주기는 그 계정 과목 밑에 그냥 간단하게 가로로 작성해 주는 거, 기록해 주는 거 주기입니다. 주기는 재무제표 아니고, 재무제표 아니고, 주석은
재무제표이다 라는 것만 정확하게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3페이지 넘어가시고요. 24페이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상태표의 구성 항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어떤 이름의 계정 과목들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배우시는 시간인데요. 자, 재무제표 중에 1번 재무상태표 배웁니다. 재무상태표 놓고 할게요. 재무상태표의 구성 항목. 일잔 T자. 재무상태표. 더 이제 정확하게 해볼까요? 재무상태표는 여기에요. 2014년 12월 말일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뭐 저량이다, 스탁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개념은 굳이 뭐 전산회계 2급 과정에서는 알아두실 필요가 없고 뭐 어렵기만 하니까요. 용어는 계속 조금만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될 용어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회계 원칙을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않고 그냥 제가 들어두기만 하세요라는 거는 들어두기만 하시면 돼요. 자, 재무상태표는요.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산. 아까 기억나시죠? 뭐 예를 들어 문제 풀고 해볼까요? 24페이지. 사례 한번 보세요. 가로 1번 재무상태표의 구성 항목. 보라 씨는 이번에 아파트 한 채를 샀다. 아파트 한 채 가격은 10억 원이었는데 보라 씨가 가진 현금은 7억 원밖에 없어서 나머지 3억 원은 은행 대출을 받았다. 이럴 경우에 자산은 아파트입니다. 자산은 이제 어려운 말로 쓸게요. 자산은 10억. 대출을 받았다. 차입금입니다. 부채입니다. 어려운 말로. 부채는 3억. 순수한 나의 돈,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본은 7억.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냐? 자산은 뭐가 자산이며, 부채는 뭐가 부채며, 자본은 뭐가 자본이냐라는 거를 배울 건데요. 그 전에 이거 하나 외워두시죠.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게 할 건데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계속 연관되기 때문에 자꾸 중복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산은 이건 빼야 되겠다. 자산은 등호입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T자 계정의 중심을 등호로 두고 오른쪽은 부채와 자본, 왼쪽은 자산입니다. 이 공식을 그대로 그냥 외우세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할 때 T자 계정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셨나요? 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거 아까 대변과 차변의 금액은 같아야 됩니다. 보세요. 7억 3억 얼마인가요? 10억. 여기 차변도 10억이죠? 자, 여러분들 대변이라고 제가 지금은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적히진 않아요. 대변. 오른쪽 대변, 왼쪽 차변입니다. 자, 2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자산, 재무상태표의 구성 항목이 나옵니다.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T자 계정처럼 그려져 있죠. 자, 자산은요. 자산은 이거 지우고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입니다. 이렇게 크게 구분이 돼요. 유동자산은요. 다시 또 구분돼요. 두 개로. 당좌자산과요. 재고자산으로 구분됩니다. 비유동은요. 네 가지예요. 비유동은 투자자산 있고요. 유형자산, 형태가 있는 자산이 있고요. 무형자산이 있고요. 형태가 없는 자산이 있고요.
기타의 비유동. 투자 유형 무형 아닌 건 기타 비유동. 자산이 있습니다.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25페이지 맨 처음 상단 재무상태표의 구성 항목의 별표 2개입니다. 자, 부채는요. 부채는 쉬워요.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 부채로 나눕니다. 자본은 5가지예요. 이것도 외웁니다. 이건 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외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걸 이해해서 구성 항목이 표에 머릿속에 그려지겠지? 꿈입니다. 저도 외웠습니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자, 자본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자본이 어렵죠? 누계.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란 용어가 있고요. 구성이요.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누계 이렇게도 쓰고요. 누계액이라고도 쓰고 이익잉여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인출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출금. 개인기업에서는 자본금에 해당이 됩니다. 실무하실 때 인출금이 나와요. 이건 제가 그 실기할 때 K랩 통해서 구동해드릴 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알려드린 재무상태표는 법인기업 기준이고요. 일반기업, 전산회계 2급에서는 자본금이라고만 씁니다. 자본금만 나온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알아두셔야 되겠죠? 제대로 알아두셔야죠. 네. 자, 그 중에 재무상태표 중에 이제 뭐 이 안에 또 이름이 있어요. 당좌자산은 현금이 있고 뭐가 있고 막 있단 말이에요. 예금이 있고 재고자산 중에 상품이 있고 제품이 있고 원재료가 있고 뭐 이래요. 미착품이 있고 뭐 이렇고 투자자산도 뭐 투자부동산 뭐 이런 게 있고요. 유형자산 여러분들 아는 비품, 차량 운반고, 눈에 보이는 자산. 무형자산 뭐 있어요? 특허권, 산업권, 저작권료. 요새 대한민국의 저작권료 문제 많이 되죠? 네, 저작권료. 무형의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이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가수 싸이가 뭐 1년 저작권료가 뭐 10억이 넘어간다면서요? 맞나요? 제 기억이 맞나? 뭐 이래요. 야, 뭐 작곡 몇 곡 해놓고 작사 몇 곡 해놓고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분들은 그 창작에 무형 자산을 만들기 위한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 대가인 거예요. 저작권료, 특허권, 산업재산권 뭐 다 무형 자산이죠. 투자 유형 무형이 아닌 자산은 이제 기타 비유동에다 넣으면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 뭐 임차 보증금? 보증금 같은 것들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자, 부채는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는데요. 유동과 비유동의 차이가 있어요. 구분, 기준. 여기도 유동과 비유동의 기준. 자, 하나 알고 갑시다. 기준. 유동과 비유동의 기준은 결산일로부터 결산일, 기말, 보고기간말, 회계기간말 다 똑같단 말이에요. 12월 말. 이제 12월 말이라고 안 하죠. 저는 결산일이라고 하죠. 네. 결산일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한다라고 해요. 만기가 1년 이내의 것은 유동. 현금화 시킬 수 있으니까 유동. 만기가 결산일 기준으로 만기가 1년이 넘어가는 거는 비유동에 넣어주시면 돼요. 부채 중에. 자산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 유동의 당좌가 재고가 있는데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이고 비유동은 결산일로부터 1년이 넘어가는 것들 비유동에다 넣어주십니다. 자, 배열을 할 때요. 순서가 지금 이렇게 적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제 당좌자산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이름들의 계정 과목들이 있어요. 그 이름들을 계정 과목이라고 어려운 말로 하는데, 자, 기록 순서는 이렇게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유동화가 되는 순서, 빠른 순서. 그래서 자산의 맨 처음에가 현금이에요, 여러분. 현금부터 시작해요, 당좌자산. 현금은 당좌자산 중에 계정 과목이에요. 뭐 이런 식이에요.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합니다. 유동화가
빠른 것부터 배열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유동성 배열법이 재무상태표의 기록 기준입니다. 나와요. 26페이지 한번 볼까요? 26페이지 팁에 보면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이 나옵니다. 막 마구잡이로 해도 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기준대로 배열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기준이 있어요. 제가 외우라고는 했지만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번 구분 표시의 원칙입니다. 계정 과목을 적절하게 구분해서 표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재고자산이 당좌 쪽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투자자산인데 뭐 기타 비유정이 들어가지 않게 구분해서 표시해라. 재무상태표 항목을 적절히 구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해라. 자, 2번 총액주의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을 총액으로 표시해라.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아파트 10억짜리 샀다고 했죠? 근데 사실 이 10억 중에서요. 3억은 대출이고 순수한 내 자산은 7억이잖아요. 순자산, 자본. 그러면 저는 아파트를 7억 주고 샀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같은 말이죠? 그렇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저는 아파트를 제 돈은 7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이거는 순액 표시예요. 다 빼고 대출금 빼버리고 진짜 내 돈만 순자산, 자본만 표시해 주는 거 순액주의.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작성 기준에. 총액으로 자산 10억, 그중에 부채가 3억이었고 빚이 실제 내 돈은 7억이다 라고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총액으로 표시해라 라는 총액주의입니다. 어려운 말로. 자, 26페이지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 2번 총액주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은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3번 유동성 배열법 했죠? 자, 유동성, 현금으로 전환이 가장 빠른 것 순서대로 배열을 해라. 화살표 기억하시고요. 이게 유동성 배열법이고, 제가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정은, 비유동은 자산을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배열한 순서예요. 외우세요. 자, 4번. 잉여금 구분 표시의 원칙. 자, 전산회계 2급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전산회계 1급 어차피 여러분들 가십니다. 가실 때 필요하시니까 미리 알아두세요. 자, 이 4번의 잉여금 구분 표시의 원칙은요. 이 잉여금 보이세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구분해서 표시해라. 이익잉여금은요. 우리 회사가 돈을 벌어서 남은 이익. 그게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주주가 투자한 돈. 주주가 직접 준 돈과 회사를 움직여서 경영해서 얻은 이익은 나눠서 표시해라. 그게 어려운 말로 잉여금 구분의 원칙입니다. 자, 자본 항목 중에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잉여금과 그 다음에 영업활동의 결과, 회사에서 매출을 일으켜서 남은 이익이죠. 영업활동의 결과인 이익잉여금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표시해라 라는 게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에요. 이렇게 어렵죠? 여러분 영어가 어려워도 익히셔야 됩니다. 자, 5번 미결산 항목. 미결산. 결산이 아직 미완성된 항목.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미결산 항목, 가지급과 가수금 등 비만 계정은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뭐 가지급금, 가수금, 현금 과부족 계정, 계정 과목 이름 중에 이런 것들은 표시가 되면 안 돼요. 그럼 가지급이랑 가수금이 뭔지 알아야지 이해가 돼요. 가지급과 가수금 미결산 항목은 표시하면 안 된다. 재무상태표에 12월 말 기준의 재무상태표에 있어서는 안 된다. 가지급. 가지급 한번 해볼까요? 가지급. 회사 기준으로요. 우리 사장님이 갑자기 부장님이 돈을 달래요. 1억 달라고 해서 빨리 빼드렸어요. 1억. 그런데 격리 직원은 뭔지 모르겠어. 급하다고 그냥 송금만 하라고 외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통예금이라는 예금에서 뺐겠죠. 그러면 이때 격리 직원은 뭔지 잘 모르니까 가지급. 임시적으로 지급했다 이거예요. 가지급금이라고 1억을 해놔요. 오후에 6시 정도에 부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아, 부장님 아까 1억 왜 송금하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그거 우리 외상대금 안 준 거 거래처에서 하도 달라고 해서 부탁드렸습니다. 외상대금요? 자, 이때 가지급금이라고 쓸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없애줍니다. 대변으로 없애주고요. 그냥 보세요.
아직 분계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보세요. 외상매입금이라는 정확한 계정 과목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써도 되는 항목이거든요. 이렇게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12월 말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미결산 항목, 어려운 말로 가지급금, 가수금 뭐 이런 것들은 미결산 항목인데 이런 미결산 항목, 현금 과부족 계정도 미결산 항목이에요. 현금 과부족이 뭐냐면요. 아니 뭐 영수증은 없는데 돈이 없네? 돈이 약간 비네? 뭐 이런 것들 그 차이를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그 격리 직원이 처리를 해놓거든요. 분계를 해놓거든요. 회계 처리해놓고 같은 말이죠. 그런데 재무상태표 12월 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인 재무상태표에는 기록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 작성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 5가지를 알아봤고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적어드릴게요. 등호를 기준으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암기할 것. 재무상태표 등식. 등호를 기준으로 T계정을 그려주고 자산 항목은 차변에 부채와 자본 항목은 대변에 기록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25페이지 재무상태표의 구성 항목은 암기 별표 해놓으셨죠. 자, 24페이지 재무상태표 등식 하단에 보입니다. 거기도 별표 3개 해놓고 24페이지, 25페이지 별표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조금 쉬시고 다음 시간에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